안녕하세요. ESG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180개국의 협상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로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던 회의의 연속회의입니다. 즉, 부산에서 끝내지 못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열린 자리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마저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해양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UN 주도의 국제협약 최종안을 마련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협상의 공식 명칭이 정부 간 협상위원회 INC 회의이며 이는 2022년 UN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당시 회원국들은 3년 내에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고 각국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제네바 회의는 사실 6번째 협상 자리입니다. 처음 시작은 2022년 11월 우루과이였는데 그때 협상의 큰 틀과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는 2023년 프랑스와 케냐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을 다루자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캐나다에서 열린 네 번째 회의에서는 협약의 초안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22쪽 분량에 32개 조항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5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논쟁이 워낙 뜨거웠던 나머지 회의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종 합의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데 에콰도르의 루이스 바야스 대사가 의장으로 있고 조티 마투르 필립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전체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UN 환경계획 UNEP의 경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현재의 소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금의 3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류는 5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소비했고 이 중 80%에 달하는 약 4억 톤이 곧바로 쓰레기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이 폐기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지에서는 매립지로, 바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더 렌싯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보건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인간의 모든 생애 단계에서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며 연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100조 원의 건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으로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협상의 핵심은 생애주기 전체 접근법으로 논의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수준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사용되며 결국은 어떻게 폐기되는지 전체 순환 과정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파리기후 협정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계의 파리 협정으로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에는 16,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 상당수는 내분비계 교란, 간독성,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70% 이상은 현재 인체 건강 영향이 아직 평가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국과 플라스틱 산업계는 그동안 생산을 줄이기보다는 재활용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화학 구조가 복잡해서 종이, 유리, 철강처럼 순환하기가 어렵고 독성 물질까지 포함되어서 재활용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렌싯은 플라스틱 위기를 재활용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업계의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위기는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염된 채로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해악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플라스틱은 매년 2.45 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흘러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탄소 흡수와 생태계 기능을 저해하고 해조류, 어류, 육류 등으로 해서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또 플라스틱 표면은 항생제 내성균의 진화와 확산을 촉진하는 플라스틱 스피어로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항생제 내성 확산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100개국 이상이 생산 제한을 지지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기업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보도에서 산유국과 로비스트들이 협상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국제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쏟아내지 말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 즉 마이크로비즈를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품을 처음 디자인하고 생산할 때부터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소비자와 국민들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에 대해서 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나서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해진 약속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각 나라를 감시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이 된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우리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그 핵심 쟁점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ESG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